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의 부동산 가치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 시험에 이 가치 개념이 원래 출제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 부동산의 가치, 또 영어 쓰면 안 좋아하죠. 밸류, 가치. 우리 요즘 앱인가? 보면 뭐 밸류 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부동산에 보면 밸류 맵이라고 있어요. 아세요? 뭐 여러분 중개사 따봐야지. 밸류 맵이란 게 있어요. 있잖아요. 나 앱 필요로 할 거예요. 가치인데 요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가치는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뭐라고 하죠?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효용에 중점을 두는 게 무슨 개념? 가치 개념. 근데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죠. 그래서 가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없다? 아, 있다. 근데 이 대답은 잘하는데 시험값은 틀릴까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필요나 욕구, 요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욕구가 다 다르듯이. 그래서 이 가치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무슨 개념? 주관적. 가치는 무슨 개념? 주관적이고,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가격. 그래서 1제곱미터당 1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격은 사람마다 다 1제곱미터당 10만원 하면 다 똑같죠? 누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이 아니라 얼마? 객관적. 1제곱미터당 얼마니까. 그리고 1제곱미터당 얼마?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오르면은 뭐도 오른다? 부동산 화폐로 표시한 가격도 올라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가치와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을 해요.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는 뭐 한다? 하락을 하지만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뭐 한다? 오른다. 그래서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는 역방향, 반대로 변동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단기에는 이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나요. 괴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단기에는요,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 초과 공급은 우리 배울 때 뭐라고 배우셨죠?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으면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은 재고니까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해요. 그리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무슨 상태? 초과 수요일 때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가격이 가치 이상으로 뭐 한다? 상승을 해요. 이러한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요.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장기에는 가격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단기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벗어난다. 괴리가 되지만 장기는 가격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질문이요, 여러분 요 관련해서 19회 시험과요 25회 나왔거든요. 19회, 25회 시험에 나와 있으니까 원래 31회거든요. 타임상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또 가치는 어빙 피셔의 개념이에요. 자, 어빙 피셔의 개념인데 한 번 출제도 했었죠. 뭐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투자이론에서 배운 용어예요. 현재, 장래의 편익,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을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는 가격과 뭐가 있다? 개념상 차이가 있다.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된 금액을 말하고, 아까 가치의 개념, 아까 얘기했죠? 어빙 피시의 개념의 차이가 있고, 자, 25회 시험에 요걸 정답 물었죠? 가격은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까지는 거래가 성립된 건 과거잖아요. 과거의 값. 자, 여러분 한 달 전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 뭐를 줘야 돼요? 거래 계약 체결하면 계약금 줘야죠. 계약금 한 몇 프로? 10%잖아요. 뭐 10% 이내 주면 되는 건데 하여튼 10%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는 얘기할 때는 최대한 많이 주세요. 그리고 잔금 일자를 좀 작게 해서 아예 우리는 통장으로 계약금 줄 때 잔금까지 그 중도금까지 한번 쏴버리라 하거든. 그럼 중도금까지 보내버리면요, 계약 취소가 어려워요. 뭔지 아세요? 계약금 주면 계약 취소가 쉬워. 왜? 통보해버리거든. 통보해주고요. 뭐 해? 계약금 1억 줬어요. 2억 주고 통보해버려. 통보하고 뭐? 가격이 뭐 3, 4 오르니까 통보해버리지. 그래서 요즘 웃기는 게 계약금 5천에서 1억 받은 거 다 지금 계약 취소야. 다 초보래. 2배. 주고 바로 주고 어떻게 돼? 가격이 2, 3억씩 오르니까. 그래서 그게 웃긴 거죠. 그래서 저번 주 저도 집들이 갔거든요. 김포. 반도 유보도 한번 갔었는데 김포 나 교통 진짜 불편하대. 나 미쳤어. 그게 왜 갔는지. 집들이 저 파주 프로방스 부근에 거기 오리집 가서 오리 먹고 30분 차 몰아서 김포 한강 신도시 나 미쳤어. 그 왜 갔는지. 그래 멀었으면 안 갈 텐데 차도 막 엄청 밀리고. 근데 물어봤더니 매매 가격은 24평이 그 저기 강동 아파트 구조는 비슷하대. 근데 30평 아파트와 근데 24평인데 매매 가격 3억 1천, 전세 2억 8천. 한 달 사이에 얼마 오른 줄 알아요? 1억 5천에서 1억 5천, 3억 1천에 1억 5천으로 해서 한 달 사이에. 김포 반도 유보라. 웃기더라고. 그래서 조정적 재험이 떨어질까? 안 떨어지지 한번 오르면. 야,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요, 이게 왜 오는지 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한강 신도시가. 교통도 불편한데.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급이 안 돼서 그래. 요즘 결혼한 사람들이요, 요즘 웃기는 게 반지하는 결혼 안 한대. 요즘 1층 넘어갈 결혼 안 돼. 반지하도 전세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좀 이제 결혼을 포기를 한대. 그러니까 문제는 이 현재 값이죠.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은 과거인데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이게 가치인데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거 시험에 현재 미래로 출제한 거죠. 25회 시험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부동산 가치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미래 이익이 나올 때 그게 현재 가치로서 어느 정도 되냐. 미래 이익이 현재 가치로 환원했을 때 가치가 높으면 현재 사야지. 당연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결혼하신 분들이 최근에는요, 앞으로 주택 못 살까 싶어서 지금 땡빚을 내고 뭐 돈을 다 끌어당겨서 지금 결혼할 때 산대요. 전세 안 산대, 지금. 계속 오르면 못 살까 싶어서. 그래서 그분도 내 집들 갔을 때 3천만 원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전세 들어갔는데 1억 5천 올 줄 알았으면 살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어떻게 바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아까 했죠. 시장의 적정한 가치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억 천인데
예? 가격이 가치와 똑같을 수는 없죠. 여러분 아까 급격히 뭐 이상해서 오를 수도 있고 또 경매일 때는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경매 가격.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가치와 가격 사이는 뭐가 존재한다? 플러스 오차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오차일 수도 있어요. 가치와 가격 사이는 오차가 존재해요. 그리고 특정 시점, 여러분 특정 시점에서 교환의 대가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 예를 들어서 33평 5억 줬다. 그럼 5억 가격 단 한 개야. 근데 5억을 줬는데 융자를 3억 받았다. 그럼 담보부동산의 평가 가격, 담보가치.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평가한 그 5억 주고 샀지만 4억이다. 과세가치. 또 보험회사에서 불났을 때 보험금 줘야 될 거 아니야.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한 보험가치 다 달라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5억 주고 샀지만은 담보가치, 과세가치, 보험가치는 다 달라요. 그래서 가치는 뭐가 존재한다? 특정 시점에 여러 개 존재한다. 이것을 가치의 다원적 개념. 그래서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또 23회 시험에 출제됐어요. 아까 담보가치 설명했고 과세가치 설명했고 또 보험가치 설명했고 공익가치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산림자원을 보호한다. 이러한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가치라고 해요. 또 장부가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있죠. 거기서 뭐를 빼야 돼?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 장부상에 남아있는 가치를 장부가치라는 용어를 또 사용합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 155페이지 밑에 요걸 자주 출제를 해요. 시장가치.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아까 우리 문제도 풀어봤죠? 제2조, 제1호에 뭐가 나온다? 제2조, 제1호에 시장 가치의 개념 나오죠. 아까 요거 두 번 출제되겠어요. 27, 8회에. 자,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래가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그 거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 물건의 가액을 뭐라고 한다? 시장가치 개념. 통상적 시장 밑줄 시험에 합리적으로 한번 출제를 했어요. 합리적이 아니라 통상적 시장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거기 넘어와서 156페이지에 또 제5조가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뭐죠? 시장가치 기준원칙. 제5조는 시장가치 기준원칙.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있거든요. 1항, 2항. 자, 1항은 뭐죠? 대상 물건의 박스 안에 있어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뭐를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인데 이것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뭐다? 적정 가격인데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 항도 작년에 출제했었죠. 여기다 세 가지 있어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요. 자, 세 가지 있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상 어떻게 돼요? 사회 통념, 일반적 관념이죠.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2항. 요 1, 2항을 자주 내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자, 원래 시험은 157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24회와 29회 시험 두 번 출제된 게 요 가치의 형성 요인인 개념입니다. 24회 시험에는 정답으로 출제했거든요. 아까 뭐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뭐죠?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부동산 가치 형성의 3대 요인이지. 자, 그럼 이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뭐에 영향 주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 영향 주는데, 여러분 원래 시험은요, 여기 아니면 여기 19회, 25회 나왔잖아요. 여기는 22회 시험과 24회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또 있어요. 자, 이때 무슨 요인? 경제적 측면. 또 무슨 측면? 법적 측면에서 나타나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이 있고 법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요인인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에 영향 준다?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수요는 또 두 가지. 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수요는 효용, 유용성이라고 하죠. 자,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뭐라고 한다? 유용성 또는 뭐다? 효용. 그 유용성, 효용에 있어서 중심을 보면요, 용도에 따라, 자, 여러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요거는 기억하고 있죠? 네, 그거 지문도 출제를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유효 수요는 또 뭐라고 했죠? 우리 경제론에서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가 있죠. 구매하고자 하는 살 의사도 있고,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된다? 네, 지불 능력. 여러분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은 지불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지불 능력이 없으면요, 수요가 아니라 뭐다? 욕망이야. 욕망. 수요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 24회 정답이잖아요. 지불 능력도 있어야 돼. 자, 그리고 공급은 뭐다? 공급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항상 용어를 좀 잘 봐야 돼. 절대적, 상대적 많이 나오는데,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배우셨죠? 절대적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희소성 얘기하면 절대적 희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순히 우리가 얘기할 때 희소성 하면 앞에 뭐가 생략된 거다? 절대적이 생략된 거야. 즉 무슨 얘기냐?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충족시킬 토지 자원은 유한, 한정되어 있다. 이게 절대적 희소성이야. 그러니까 이 절대적 희소성은 뭐에서 나타나요? 결국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상대적이 붙었거든요. 상대적이 붙었다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상대적이 붙은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자, 물리적으로 토지는 한정되어 있지만은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 뭐죠? 산을 택지로 조성한다든지 공유수면 매립, 간척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하죠. 절대적 희소성은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절대적이 아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법적으로서는 또 뭐가 있어요? 법적인 측면은 알프레드 링이라는 교수는 인데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이전이 안 돼. 뭐가 된다? 권리는 이전이 안 되는데 뭐가? 권리가 아니라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지만은 뭐가 이동한다?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100% 완전히 이전될 수 있다. 예? 법률적 측면에서. 법률적 측면이 무슨 요인? 이전성. 자, 요거 우리가 좀 주의해 두시고, 그럼 또 가치가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이 원칙 13가지 원칙이 또 출제 가능성이 또 높다. 여러분 26회, 28회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문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공부할 때 여기서 출제를 할 수 있고 19회, 25회 시험에 나왔고요. 여기는 22회, 24회 시험에 나왔고 여기는 최근에 26회, 28회 나왔는데 그래서 3개 중에 어디 하나가 원래 걸려서 출제를 해요. 3개 중에 하나가. 자,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에 그러면은 157페이지 밑에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여러분 부동산 가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이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뭐를?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가정하는 거죠. 전제로 하여 우리는 형성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이 최유효 이용의 밑바탕, 토대, 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이 뭐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토대가 되는 원칙. 예측의 원칙과 무슨 원칙? 변동. 그럼 시험 문제는 또 뭐가 중요하다? 변동이 중요해.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그 변동의 인과, 원인, 결과, 인과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뭐에서? 기준 시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 요 개념 작년에 또 출제했잖아요. 여러분 시험 문제 기준 시점 작년 정답 물었고요. 작년에는 뭐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출제한 거예요. 24회는요, 감정평가 완료 일로 출제했어. 또 우리 8회 시험이 이렇게 나왔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하여튼 용어가 요거 자주 나오거든요. 기준 시점을 뭐? 확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 시점이 나오면 무슨 원칙? 변동. 자, 예측은 뭐다? 자, 부동산 가치는 장래의 동향, 추이, 이걸 예측을 반영, 과거나 현재 이용이 아니라 미래의 장래의 동향, 추이, 이것을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는 부동산 가치의 개념. 자, 여러분 우리 배운 게 있죠? 부동산 가치는 뭐다?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미래의 편익을 뭘로?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미래의 편익, 이익은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예측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토대가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원칙? 우리가 최유효 이용에 우리가 무슨 원칙? 또 이렇게 다 연결되죠? 직접 관련 있는 원칙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최근에 시험 문제 26회, 28회 정답을 물었던 게 무슨 원칙? 균형. 항상 이 균형을 제일 많이 물어요. 정답으로. 그래서 만약에 시험 나오면 우선 균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것은 최유효 이용의 무슨 원인?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무슨 요인? 내부. 요 4가지는 내부적 요인, 대내적인 관계에 있는 원칙이에요. 자, 균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예를 들면 이것을 내부 구성 요소라고 해요.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균형이 떠야 돼요. 요거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뭐를 이루어야 된다?
균형.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상가 건축물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 면적이 협소해서 오히려 상가 건축물 가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그 홈즈라는 그 아세요? 그 중개사 하면 그걸 늘 봐야 되는데 가격은 그거 TV에서 해줘요. 아 저건 가격이 얼마 나올 건가? 저 건축이 가능한가? 이런 거 볼 때 저거 누가 지었나? 건축가 이름 얘기해주면 빨리 적고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떴던 사람 중에 기억나세요? 이창하. 옛날 저 누구하고 떴잖아요. 예? 이시성을 가진 예? 개그맨. 요즘 뭐 강호동은 잘 나오대. 뭐 삼시세끼인가 뭐 삼시세끼가 아니고 뭐 하여튼 뭐 수요일 밤에 하는 게 있어요. 또 드라마 저 뭐 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이시성을 가진 그 부산 예? 사람이 있어. 예? 사투리 잘생긴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일요일 밤에 할 때 이창하 씨하고 같이 나와서 한 뭐가 있어 코너가 있어. 거기서 떴잖아요. 예? 예? 떴는데 그 나중에 지금 한번 구속을 한번 됐었지. 떴는데 이상한 뭐를 하다가 그래서 그 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을 때 독특하게 건물을 지어. 근데 아까 있듯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건물 짓는데 아니 갑자기 요걸 높이 줘. 여기 뭐 통로에 요걸 위에 높이 주고 위에 완전히 외국처럼 응? 성처럼 뭐 이렇게 내린 무슨 쌍들레를 뭐 설치한다든지. 근데 이거 너무 높게 지으면 뭐가 문제 있냐 하면요. 그건 아무도 필요가 없는데 통로인데 그럼 뭐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들지. 그렇잖아요. 왜 그것까지 방에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건물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이 기능적 면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26회는요, 요 기능적을 뭘로 출제해서? 경제적으로 출제해서. 26회는 기능적을 뭘로? 경제적. 17회 시험도 나오고, 20회 시험도 나오고, 기능적 감가 17회, 그리고 11회, 17회, 20회, 그리고 26회 시험에 기능적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이것만 딱 기억해 두면 돼요. 28회는 사례가 나왔죠. 기여는 공헌이야. 이것도 중요하죠. 자, 부동산의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 기여, 공헌을 다 합한 거다. 그래서 기여도의 합계, 생산비의 합계가 아니라 기여도의 합계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1층, 2층 있는데 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요. 추가로 투입해서 몇 층? 3층을 뭐 하고자 한다? 증축을 하고자 할 때, 이때 이 3층의 요 일부분이죠. 이 3층의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기여의 정도가 크면 증축할까요 말까요? 해야지. 증축하면서 기여가 더 크면. 그러니까 추가로 비용을 투자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다? 기여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자, 여러분 투자 단위당 투자 금액을 증가시키면 처음에는 수익이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뭐한다? 체감하죠. 수익, 체증, 체감인데,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10층을 지으면요 수익이 최대야. 근데 12층을 지으면 오히려 수익이 떨어져. 그럼 몇 층이 최고? 10층. 그게 그 한계 수익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물을 경제적 측면에서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이게 한계 수익점 판단과 관련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수익 배분이 중요하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잉여 생산성의 원칙. 수익 배분은 무슨 원칙? 잉여 생산성의 원칙. 자,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생산 요소가 있어요.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요걸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뭐를 뺀다?
움직일 수 있는 노동, 자본, 경력, 움직일 수 있는 요 대가를 지불해요. 지불하고 남는 게 뭐죠? 지불하고 남는 게 뭐다? 자녀. 자녀는 뭐다? 나머지. 자녀는 나머지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마지막으로 배분하라. 이게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자녀. 자녀가 꼭 나와야 돼요. 토지, 자녀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원칙을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요 세 가지 우리 보기 5개 내거든요. 5개 내고 틀린 걸 찾아낼 때 5개를 알 때는 요 3개가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뭐가 나온다? 예? 또 5개 낼 때 많이 나오는 게 또 뭐가 많이 내요? 5개 나올 때 적합을 많이 내죠. 균형이 나오면요, 적합도 따라서 내요. 여러분 5가지 보기 낼 때 균형이 나오면 또 뭐도 낸다? 적합도 내. 여러분 28회 시험에 균형, 적합 2개가 뭐? 정답이잖아요. 요 3가지는 무슨 요인? 3가지는 외부. 요거는 무슨 요인? 외부. 여러분 외부, 내부도 한번 정답 물었어요. 요거는 외부입니다. 적합은 내부가 아니라 무슨 요인? 외부. 적합 많이 내거든요. 자, 부동산의 가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즉, 주택은 어디 있어? 주거지역에, 상가 점포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려야 돼. 근데 문제는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이용, 표준적 이용에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으면 주택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걸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래서 경제적 감가.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리는 게 위배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경제적 뭐가 발생한다? 감가가 발생한다. 작년 시험에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 2가지 사례를 출제해서 사례. 작년 시험에. 사례 많이 나오거든요. 20회 시험은 균형의 원칙 사례, 17회 시험은 기능적, 경제적 출제했고, 그리고 그 전에 사례 또 18회 시험 사례를 또 출제했어. 적합. 하여튼 균형 적합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외부성은 여러분 외부 효과 배웠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정의 외부 효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부유외부 효과 얘기죠. 자, 여러분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요즘 뭐가 있어요? 두산? 뭐 원자력해서 두산중공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한국중공업의 창원에 한국중공업인데 두산중공업으로 바뀐 건데, 저희 뱅뱅 사거리 가면요 그 앞에 큰 무슨 건물 있어요. 예? 논노빌딩, 옛날에 논노빌딩 건너편에 그 건물이 두산중공업 건물인데 그게 이제 외국계 넘어간 거죠. 옛날에 판 거죠. 이제 두산에 넘어가면서.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냐면 중앙대학교가 있어요. 아세요? 중앙대학교 흑석동. 이것도 제 매물로 나왔어요. 왜? 부도날 지경이니까 지금 돈이 얼마 3조 이상 부족한데 국가에서 뭐 1조 5천억 원 지원해 준다 하는데 그 뭐 내놔라 하니까 지금 다 판자라. 뭐 우리 맥주 회사도 내놓고 뭐 다 내놓잖아 지금. 어쩔 수 없지. 기업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데 중앙대학교가 나왔어. 중앙대학교가 어디 있어요? 에이, 안성. 안성에 또 있잖아요. 중앙대학교. 그것을 이제 옛날에 팔려고 그래서 거기 있으면 잘 안 팔리잖아. 멀잖아, 안성.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남양주로 오려고 했을 거야. 아세요? 남양주. 그러니까 안성이 날란 거야. 학교 옮겨간다고. 그럼 안성 죽지. 안성 아파트 가격 비싸봐. 2억 5천 안 넘어가요. 근데 그게 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니까 거기 주민들 열받은 거야. 김포는 지정하지 왜 우리 안성이 지정하냐. 좀 항의 많이 해요. 비싸봐야 얼마? 2억 5천. 그러면 얼마나 싼지 아시죠? 광명 아파트 하나 팔면 거기 몇 개? 3개를 사. 강남 하나 팔면 몇 개 사? 7개를 사. 그러니까 얼마나 싼 거예요.
예? 그래서 웃기는 게, 그 아까 농담도 2억 5천 안 넘어요. 34평이. 예? 웃기는 거지, 이게 보면. 근데 평택은 안성보다 더 비싸. 나는 이해를 못하냐. 뭐, 삼성에 가서 그런가? 고독에. 하여튼 좀 그런 뭐가 있는데, 아까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영향을 받아. 예? 외부 환경. 어떤 환경이냐. 가치를 올리는 환경이냐, 내리는 환경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여러분 동네 오는 건 창석. 부동산 가치를 떨어지는 거 들어오면 뭐다? 반대. 요즘 제일 반대하는 게 뭐예요? 공공주택 들어오는 거. 여러분 지역에 많이 반대. 광명도 공공주택 들어오는 거 여러분 반대하잖아요. 들어오면 좋아요? 물어봐. 안 좋아할 건데. 네. 자, 경쟁. 경쟁은 말 그대로 이윤이 있으니까 경쟁해요.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없어.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온다? 이윤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초과 이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뭐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뭐 초과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요거는 전부 직접입니다. 지금 요거는 전부 직접인데 경쟁에서 벗어나죠. 그럼 최유효율과 직접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건 간접이야. 간접의 수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칙. 요걸 뭐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이 나타나죠. 가격의 이중성. 자,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난다? 대체.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자, 이제 배우게 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감정 평가의 3방식의 성립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에요. 자, 시험에 또 많이 나온 게 있죠. 뭐가 많이 나와요? 부동산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효용,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고 부동산의 유용성이 같다, 동일하면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는 것. 무슨 원칙? 대체요 원칙.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은 용도가 비슷하면 대체 가능하죠. 또 가격이 비슷해도 대체가 가능해요. 또 효용, 만족, 부동산을 소비함으로써는 만족도 비슷하면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가격면에서, 효용면에서, 용도면에서 비슷하면은 동질성이 있거나 유사성이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 자, 우선 요걸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죠. 또 하나 직접 관련 기회비용이죠. 부동산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을 때 부동산 가치는 포기된 것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한다는 원칙. 무슨 원칙? 기회비용의 원칙. 자, 여러분 올해 여기서 아까 보기 5개 주어지고 틀린 것 찾아내라. 출제를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출제를 하다가 28회 시험은 사례를 출제했죠. 28회 그리고 20회 시험 18회 시험은 사례를 출제했어요. 사례 나오면요 균형과 적합을 출제했어요. 항상 정답하면 균형 적합에서 정답을 묻는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0페이지 160페이지의 지역 분석.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요 개념 최근에 24회 시험 나왔죠. 29회는 정답으로 물었어. 뭐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뭐죠? 대상부동산. 이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지역. 요 인근지역 개념을 24회 시험에 출제했고 29회는 정답.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상부동산이 뭐 지금 속한 지역으로서 네? 우리는 가격 가치 형성 요인 중 뭐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자. 개별 요인으로 출제한 거예요. 29회는. 개별 요인이 아니라 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념을 많이 물어요. 그럼 유사지역은 어떻게 돼? 유사지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대상부동산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죠.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이면 유사지역도 상업지역. 그래서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고
대상 부동산의 가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을 말해요. 자, 요 두 가지를 포함한 게 아까 또 28회 시험에 출제된 또 개념.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또 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뭐라고 한다? 동일 수급권. 이렇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광역적인 권역. 사례 수집의 최원망권에 있는 권역. 지금 계속 개념을 출제하잖아요. 자, 제2조 13호, 14호, 15호의 개념을 여러분 감정평가라는 규칙 제2조가 용어거든요. 그 용어 설명 계속 출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를 여기서 했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비교하는 문제가 27회 시험도 출제했고 작년 우리는 시험에도 출제를 했죠. 뭐를 출제했어요? 당연히 작년에 1번 지문과 5번 지문 출제한 게요. 의의를 출제했잖아요. 1번과 5번 지문에. 의의가 뭐죠? 자, 지역의 특성이 뭐야?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지역의 특성인데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 지역 내 대상 부동산과 이렇게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들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지역 내 이러한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용 방법을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표준적 사용 또는 표준적 이용이죠. 표준적 사용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우리는 그 지역 내 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했다. 평균 가격. 평균 가격을 뭐라고 해요? 가격 수준. 시험에는요. 가격으로 많이 내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이다. 자, 그러면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이죠. 이 대상 부동산의 뭐를? 개별 요인.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이 개별 요인을 한다? 분석을 해요.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뭐를?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뭐를 구한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가격을 구하는 것을 지역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다. 요 의의를 작년에 둘 다 또 출제 다 했죠. 의의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나오는 게 또 요거죠. 27회는 또 여기서 정답 물었죠. 절차상 어리가 뭔지 아느냐? 선호. 자, 27회는요. 여기서 또 정답. 27회.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니까 지역이 먼저. 그리고 뭐는? 개별은 나중. 요거 선행 후행을 27회 시험에 정답 물었고요. 24회도 출제, 21회도 출제. 하여튼 정답 지문은 27회 정답. 그리고 작년 정답은 여기서 분석 범위. 작년은 여기서 정답. 작년 시험에. 여기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자, 요거 대상 부동산에 속한 요 지역이죠.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뭐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무슨 차원? 넓은 의미.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뭐죠?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이고 또 부동산이 속한 그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하느냐.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는 여기서 정답 물었다는 얘기. 27회 시험은 여기서 정답. 30회는 여기서 정답. 요거는 계속 출제를 했는데 여기서 정답 요즘 잘 안 묻대요. 그래서 여기는 뭐를 대상?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 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죠. 요건 지역을 하니까 것이고, 요거는 부동산 하나를 대상으로 하니까 뭐? 미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에서 광역적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뭐다? 전체에 대해서, 요 전체에 대해서 요 하나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부분 분석. 광역적에 대해서 뭐다? 여러분, 전체 맞추려 하느냐? 국부 맞추느냐? 네? 전체적에 대해서, 광역적에 대해서 뭐? 국지적. 또 내부, 부동산 하나니까 내부,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냐? 균형의 원칙을 관련되어 있다. 뭐 시험에 나오면요, 보통 요거 두 개를 묶어서 내잖아요. 여기서 보통 세 개의 지문하면 여기서 몇 개? 두 개의 지문. 이런 식으로. 자, 작년에 여기서 출제를 했거든요. 그럼 지역 분석의 대상적은 몇 개? 여러분, 지역 분석의 대상적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할 때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자, 우선 여기까지 배웠고요. 잠시 쉬고 164페이지 밑에 이제 흐름을 한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